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전상규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나라는 IT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와 통신에 이어 최근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물 인터넷인데요. 얼마 전 정부에서도 사물 인터넷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사물 인터넷이 아직까지는 좀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다.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물 인터넷은 우리 주변의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네, 지난 1월에 개최된 세스에서도 사물 인터넷을 주요 주제로 다뤄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라고 하면 음성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요즘은 무슨 인터넷을 사용해서 SNS나 동영상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사물 인터넷은 이런 일을 모든 사물로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물 인터넷은 우리 주변의 사물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기술인데 그럼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네, 최근에 안경이나 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스마트폰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버스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버스의 위치 정보를 송신하면 정류장에 설치된 안내 시스템에서 도착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안경이나 시계 같은 것들이 소위 웨어러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서로 인터넷끼리 연결이 되려면은 관련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물을 인터넷에 이제 주소를 확장하려 하다 보면 IP 주소가 턱없이 모자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IPv4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최근에 이제 IPv6라고 네. 있는데 이것은 네. 기존의 IPv4보다 무려 300배 이상에 달하는 주소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사물도 전원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전력을 사용해서 오랜 시간 통신할 수 있는 저전력 무선 프로토콜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 밖에 사물들 간에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술과 차량 간에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V2V 통신 기술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인식 어떤가요? 우리나라 IT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정부도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현재 사물인터넷 시장이 2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2020년에는 30조 정도 되는 시장을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구글과 시스코와 특허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새로운 융복합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3사의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기술적 대우도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세대 통신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세대 통신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300여 건에 이르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인터넷 창조경제 지원 시스템인 생활발명 코리아를 구축하고 5월 31일까지 여성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4월 1일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식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 출원 제도를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주간의 특허 관련 소식 지금 알아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5세대 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 선점 경쟁이 뜨겁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5세대 통신 기술은 4세대보다 1000배 빠르게 사람과 사물을 초고속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로 국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출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앞서 소개해주신 이 사물 인터넷과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5세대 통신 기술의 특허 출원의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특허청에 따르면 5세대 통신 기술이 본격적으로 출원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라고 하는데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세대 후보 기술 관련 출원이 3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출원을 분석해 보면 대기업과 국가 연구기관이 전체 출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기업들이 이렇게 5세대 관련 특허를 경쟁적으로 출원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5세대 통신기술은 2020년 정도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네. 아마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5세대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기술 개발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정부도 5세대를 선도하기 위해 향후 7년간 정부 민간 공동으로 약 1조 6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인데요. 이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5세대 통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앞으로도 치열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네. 이렇게 명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특허를 앞으로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